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수능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능 날 저희가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셋 다 저녁형 인간이다 보니까 아침에 좀 취약한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오늘 아침 방송을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목 좀 잘 가다듬고 자, 지금 시작해 보죠. 그러면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소개해 주실 추천작부터 먼저 메인 영화를 하기 전에 해볼까 합니다. 윤 작가님, 어떤 추천작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넷플릭스의 다큐인데요. 제목이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오, 제목 음. 들어본 적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도 어디서 이게 추천작으로 올라와서 어떤 건가 하고 봤는데 이게 뒤켄이라는 근육 질환의 불치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병이 되면은 점점 근육 성장이 억제돼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희귀병과 불치병 이런 병에 걸린 마츠라는 청년이 결국에 25살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 친구의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의 게임에만 매달려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 게임했던 친구들한테 부고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츠는 더 이상 이제 접속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전 세계에 엄청 많은 이제 마츠의 친구들이 막 마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게임 마츠, 친구들인가요? 네, 게임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츠가 이 게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존재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마츠가 남겼던 이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이 게임과 관련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제 가족들이 마츠가 현실의 세계가 아닌 게임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이벨린이라는 이름의 오. 캐릭터를 만들어서 부캐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맞아, 가족들은 몰라. 네. 맞아. 제일 몰라. 제일 몰라.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그 게임 속의 마츠의 인생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이 이벨린이자 마츠인 이 사람에 대한 추모를 보여주는 남자 그거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게 뭐 내용은 사실 그 뭐 다큐지만 모두가 예상했었던 어떤 흐름과 감동과 그런 것들을 주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게 어쨌든 이런 외국 다큐를 보면 굉장히 좀 볼 때마다 좀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다큐를 위해서 뭔가 영상을 찍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외국 다큐들을 보면 그동안 찍어놨던 홈비디오라든지 CCTV라든지 맞아. 뭔가 새로운 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마츠가 죽은 다음에 이게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츠의 생애에는 거의 다 이제 가족들이 찍어놨던 홈비디오가 주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벨린으로 데뷔되는 그 마츠의 다른 그 게임 인생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이상이 그 게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 이상이 게임과 이 홈비디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는데 그게 굉장히 절묘하고 그 마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고 그런 기법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늘 다큐 하면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나 기법들이 아니라서 이렇게도 다큐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게 저는 좀 약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흥미로워서 되게 공들여서 찍은 네, 다큐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찍을 수 있는 영상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그 구성과 맞아요. 어떤 얘기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걸 느껴서 되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더 재밌게 본 작품이에요. 좀 독특한 다큐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넷플릭스에서 범죄 다큐나 이런 게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맞아요. 거의 찍어내는 수준으로 맞아요. 그래서 범죄를 거의 뭐 팝콘처럼 맞아요. 즐기는 이런 미드 것들에 같아요, 대한 마치. 이런 비판도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있는 그런 다큐는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런 어디서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입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미국 다큐인가요? 이게 어디 다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쓰긴 하는데 이 주인공이 어느 그 나라예요? 미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 같지 어. 않아요. 영어를 쓰는데 영어권의 네, 어떤 국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 조사를 못했네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영화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룸 넥스트 도어를 보셨군요. 네, 오, 봤습니다. 보셨군요. 이거 언제 봤더라? 좀 됐어요. 아.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워낙에 기대작이었잖아요. 네. 뭐 배우들도 너무 세고 뭐 베니스에서 뭐 위너가 됐고 했는데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좋아하죠. 네.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치고는 굉장히 잔잔해요. 그래서 막 알모도바르 특유의 막 어떤 무언가를 막 기대한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생각보다 되게 잔잔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지금 75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생각에 많이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뭐 걸작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봤어서 한 번쯤은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극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단독 개봉으로 알고 있어요. 메가박스 단독 개봉. 저도 메가박스에서 봤어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그 줄리엔 무어랑 틸다 스윈튼이 주인공인데요. 틸다 스윈튼이 그 종군 기자였고 그다음에 줄리안 무어는 잘 나가는 작가인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친구였다가 10년 만에 만나요. 만나는데 이제 틸다 스윈튼이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였고 근데 줄리안 무어가 너무 놀라서 한달음에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하는데 틸다 스윈튼이 조금 좋아지다가 또 엄청 몸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좌절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틸다 스윈튼이 오랫동안 자기가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줄리엔 무어한테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자기한테는 한 가지 계획이 있다. 나는 안락사를 택할 건데 그때 네가 내 옆방에 있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The Room Next Door잖아요. 원제가 원제가. 아니고 옆방. 네, 그래서 Room Next Door가 옆방에 네가 그런 의미로. 있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데 줄리엔 무어가 고민을 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뉴욕의 어느 외곽에 되게 고급 저택을 한 달을 빌려가지고 언제 틸다 스윈튼이 이 죽음을 택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줄리엔 무어가 옆방, 그러니까 제목은 옆방인데 사실은 아랫방에 묵게 되는데 그 아랫방에서 같이 한 달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뭐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을 많이 던져줘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게 특별할 것 같지만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죽음을 택했지만 죽음 직전까지 너무나 그러니까 죽을 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게 아름다운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알모도바르다 보니까 알모도바르가 여기서 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색이 엄청나게 화려하면서 그런 쨍한 색깔들. 그럼 오히려 더 슬프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선베드가 있는데 이 선베드의 색깔이 막 빨강색, 초록색, 그러니까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그리고 이 두 여자가 입고 있는 코트 색깔이 막 보랏빛, 막 초록색, 막 엄청난 노란색, 막 이런 그리고 틸다 스윈튼이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할 때도 노란색 자켓을 입거든요. 센 노란 자켓에 빨간 립스틱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을 통해서 알모도바르가 이 삶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도 참 극장에서 봐야 돼요. 이 색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빨간 입술만 클로즈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것도 작은 화면으로 보면 참 재미가 없는 영화라서 참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영화인데 아무튼 이 좀 뭐라 그러지?
안락사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뭔가 신파적인 요소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영화는 이 안락사를 다루는데 서사뿐만이 아니라 연출이 굉장히 품위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아, 역시 역시.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다음에 당연히 연기가 정말 안 봐도 비디오. 틸다 스윈튼 말랐잖아요. 더 말랐거든요. 그 창백한 그러니까 안색 연기라고 할까요? 안색마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하얗다 못해서 막 투명한 그 얼굴 죽어가는 그다음에 그 공허한 눈빛이라든지 줄리엣 무어도 말할 것 없이 잘하고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극장에서 요번에 놓치셨다면 나중에 OTT나 나올 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큰 TV로. 네, 최대한 100인치 이상.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자, 김 작가님은 그럼 어떤 작품? 저는 오늘 비장한 표정. 글래디에이터 1을 글래디에이터 1을 추천드리려고 아니 합니다. 처음부터 개별 소개작은 자기가 맨 마지막에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 빌드업이네요. 저희가 원래 오늘 하는 작품이 글래디에이터 2거든요. 네. 자, 그러면 빌드업을 아주 해주시죠. 시기적절하죠. 네. 20년도 더 된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와서 추천하는 이유는 2가 개봉했으니까. 개봉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그저께 봤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예전 25년 안 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 어? 20, 정말? 24년 전에는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냥 맨날 뭐 마이 네임 이즈 막시무스 데시무스 그 자기소개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것만 하이라이트 맨날 보니까 이런 걸로만 봤구나. 짤로만 네. 봤구나. 아. 그것만 보니까 그냥 다 본 것 같은 느낌의 왠지 세상에. 아 근데 그런 그렇죠. 영화 있긴 한데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너무 메가히트라서 사실 안 본 사람 찾기가 진짜 힘든데. 안 본 사람도 자기가 본 줄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안 본 한 사람이 편이기도 여기 해요. 있었네. 그러니까 아니 작가님. 상상도 못했네. 네. 아니, 저도 어땠어요? 사실은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응. 예전에 본 줄 예전에 이 영화를 굳이 안 본 이유는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프로그램에서 너무 틀어줬기도 했지만 아, 좀 약간 식상하게 음. 느껴지는. 제가 옛날에는 약간 그 중성애자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막 털나고 이런 아. 아저씨들이 뭔지 알아요. 화면 가득히 막 그런 털보들이 막 칼싸움하는 영화를 내가 봐야 돼? 이런 아니, 생각이 그럼 있었어요. 300도 안 보셨어요? 300은 저 300이야말로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아, 정말? 난 300. 되게 재밌어요. 네, 맞아요. 300 의외로 재밌어요. 글래디에이터보다 글레이드에이터 재밌어요. 원도 안 봤으면서 나한테 이런 표정 이거 반칙이에요. 아니, 300은 털이 안 났나? 털이 안 났지. 그리고 화면 좀 색깔이 매끄러웠던 것 같긴 해. 흑백과 약간 그리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 고급스럽지. 현실감이 없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판타지 판타지 같고. 같고. 이래서 아름다운 영화였는데 아름다운. 글래디에이터에 약간 저런 털 많은 뭔지 알 것 같아. 아저씨들이 막 그때가 땀 냄새 나는. 오. 러셀 피냄새 크로우 완전히 땄는데. 리즈 시절인데. 완전 리즈. 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 이후에 중성애자였어요. 바로 내리막 그냥 바로는 아니에요. 바로는 아니고. 바로는 아닙니다. 치다가 어. 옛날에는 막 그 진짜 중성미가 넘치는 중성미? 남성 배우들을 위주로 찾아봤기 때문에 중성미도 러셀 아니죠. 솔직히 연양미 아니었습니까? 꽃남자 사실 좋아하죠. 네. 꽃미남 이런 거 완전 위주로 기생 좋아했잖아요. 오래비. 네. 얼굴 하얗고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연양미. 중성애자였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병마. 안 들었지만 병마에 시달릴 것 같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 러셀 크로우 너무 멋있죠. 완전 리즈죠. 너무 멋있죠.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진짜. 그런 남성들의 어떤 그런 매력이라고 맞아요. 할까? 맞아요. 이제 그래서 나이를 먹었니? 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 지금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2를 보실 분과 고지하는 안 거, 보실 고지. 분 너는 이 영화를 안 보면 보실 분과 안 보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 글래디에이터 2를 보실 분은 1을 꼭 봐야 된다. 꼭 봐야 맞아. 2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봐야 되고 이번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저께 봤으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 그러네. 20년 후지만 나는 이틀 후인 거야. 24년, 맞아요. 2000년 개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전 조금 좀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축약된 줄거리만 다시 음. 보고 갔어요. 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축약된 것도 안 보고
2를 봤더니 이게 그러면 진짜 원에서 헷갈리긴 할 것 같아요. 원에서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약간 그러면서 조금 즐기질 못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옛날에 보신 분 또 보시고 2를 보셔야 되고,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그냥 안 보실 예정이시라면 1만 보세요. 그래도 2를 본 것 같은 거의 비슷한 이거는 이따 나올 얘기에 약간 스포 같은 느낌을, 느낌이긴 네, 한데 받으실 수도 있으니 맞아요. 2를 보면 반드시 1을 다시 찾아보게 될 것 같은. 그래요, 맞아. 그 어디서 어차피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극장에서 안 추천드려요. 봐도 화면이 큽니까, 집에? 저희는 한 70인치 정도 되는데 부럽다. 충분히 그 음, 콜로세움의 어떤 느낄 수가 있나요? 흙냄새, 먼지 휘날리는 그 어, 어떤 아날로그적인 영상 그런 게 오히려 요즘은 너무 깔끔하고 디지털화된 영화들만 보다가 옛날에 막 그런 진짜 영화들 보니까 오히려 막 맞아. 쾌감이 있달까? 네. 그런 매력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축약된 걸로 보긴 했지만 이게 10년도 아니고 20몇 년 전 영화니까 좀 촌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고 너무 봤거든요. 좋아. 근데 이게 어쨌든 로마 시대 배경이니까 뭐 한 번 봤어요, 또 다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축약된 걸로 아.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원이 덜 촌스러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 저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빌드업은 그렇죠.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2를 오늘 넘어가야죠. 메인 영화죠. 글래디에이터 2 어저께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를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줄거리부터. 김 제가- 작가님 네. 이어서 빌드업 하신 김에 줄거리부터 얘기해 주시죠. 제가 1편과 2편을 본 사람으로서 1편부터 천천히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의 황제 영상록의 저자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무슨 우스가 많아요. 어렵다. 우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로마인의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 황제가 이제 10몇 년에 걸친 전쟁 끝에 죽음을 앞두고 충신이자 전쟁 영웅 막시무스 러셀 러셀 크로우가 크로우, 네. 연기한 이 막시무스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아들 코모두스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코모두스라는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암살합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거부한 막시무스의 가족까지 몰살하면서 이 막시무스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검투사가 돼서 그러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로 네. 콜로세움의 슈퍼스타로 거듭나죠. 그래서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면서 막 이 쇼맨십을 키우고 있는 찰나에 동생의 망나니짓에 이 지친 황제의 누나가 전 남친이었던 막시무스랑 짜고 황제를 암살할 반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실패하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 1편의 마지막은 콜로세움에서 막시무스와 코모두스가 대결을 벌이고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황제는 죽고 이제 막시무스까지 죽음을 맞으면서 끝나요. 여기까지가 1편의 줄거리고 2편은 이제 그로부터 20년 후에 로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네. 1편과 똑같은 스토리가 배우만 바뀌어서 반복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좀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잠시만요. 로마의 새로운 전쟁 영웅 아카시우스. 아까 그 막시무스의 전 여친이었던 로마의 공주 루실라의 현 남편이기도 한데요. 이 공주의 이상형이 아무래도 장군감이 이상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둘이 이렇게 이끄는 로마 군에게 대패한 후 노예로 전락한 청년 한우라는 이 젊은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욕에 불타는 시민 마크리누스 그다음 덴젤 워싱턴이고 네. 덴젤 워싱턴의 눈에 띄어서 이 청년도 이제 막시무스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콜로세움의 슈퍼스타로 거듭나는데 이 청년의 정체를 말씀드릴까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청년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막시무스와 그 루실라 공주의 아들이었었다는 이런 막장 드라마의 비밀이 펼쳐지면서 복수와 반란을 이제 계획하면서 영화가 네, 휘몰아치죠. 네. 콜로세움에서 휘몰아치는 휘몰아치게 됩니다. 네. 오늘
1편 줄거리를 다시 들으니까 이렇게 아 그랬구나 하면서 저도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은 감상평 어떠셨나요? 짧은 보시고 나서. 간단함은 이게 지난번과 약간 데자뷰 간단히. 같은 듯. 왜 만들었지? 아 지난번 지옥 2? 네, 지옥 2와 마찬가지로 이건 또 왜 만들었을까? 아니 속편들 진짜 정신 차려. 아 진짜 거기다가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을 아니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우려했었는데 그 우려한 것들이 정말 현실이 고스란히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김 작가님은요? 아니 저는 1편을 보고 다음날 바로 2편을 봤잖아요. 근데 1편에서 그래 진짜 1편을 좋았는데 2편을 보고 나니까 1편을 욕되게 만드는 속편이다. 그러니까 왜 만들었지? 비교가 확 됐겠다 진짜. 비교뿐만 아니라 이 2편에서 막 어거지로 이렇게 바꿔버린 스토리들이 1편의 어떤 그런 장엄한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왜 루시우스가 막시무스의 아들입니까? 1편에서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근데 2편에서 제 생각에는 이 막시무스의 아들인 컨셉으로 가야 2편이 완성될 것 그쵸, 마지막에 같아요. 그 1편 죽을 때 루시우스가 아들이라는 걸 알고 죽지 않나요? 제 그 기억에는 장면에 그런데. 나오잖아요. 네, 그, 루시우스는 살아있나 이러면서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확실하게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두가 그- 눈치를 챘죠.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1편에 대한 이런 감동이 약간 반감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1편이 기억이 안 나서 이번 2편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우면서 로마의 혼란은 혼란도 아니다. 내 머릿속 혼란이 더 관객들이 난다. 제일 혼란. 로마의 혼란 같은 혼란을 머릿속에서 겪으면서 이게 24년 후에 똑같은 감독이 만들었는데 나 1편은 엄청난 명작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2편은 내 기억 속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기억 속에 순삭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감독 아무리 그래도 리들리 이름값이 스콧이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이 폴 메스칼 이 배우 이번에 주인공으로 나온 제가 이 배우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글래디에이터 2에 나온다 그래서 "헉, 정말 너무 안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근데 안 어울려요. 어울렸습니다.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요? 저는 되게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처럼 생겼다고. 아 그래요? 근데 네,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투를 보면서 가장 계속 느꼈던 게 배우의 이 화면 장악력이라든지 연기력이 막시무스에 얼마나 딸리지. 그럼요. 너무 딸리고 사실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건 덴젤 워싱턴의 연기예요. 덴젤 워싱턴이 나올 때마다 화면에 그 집중력이 엄청 달라지고요. 그 덴젤 워싱턴이 누군가를 협박할 때 제가 좀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네, 전 정말 덴젤 워싱턴의 그 표정이나 그 손짓이나 모든 장면들이 옛날 트레이닝 데이 같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 이 배우 하나에 의해서 이게 엄청 바뀌는구나. 그게 맞아요. 그 와중에 제일 좋았어요. 데뷔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못했다기보다는 일단 이 역할에 너무 어울리잖아요. 카리스마도 없고, 그 배우가 했던 다른 연기는 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가 연기를 못하거나 매력이 없는 배우라고 연기 생각하지 잘하죠. 않거든요. 네. 연기 잘하죠. 근데 일단은 어떤 이 막시무스를 대체할 만한 어쨌든 막시무스의 아바타 같은 존재잖아요, 지금. 그 어떤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그리고 피지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키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그 검투사들하고 뭐 이렇게 풀샷으로 잡힐 때마다 이 사람의 작은 키가 너무 돋보여요. 아니 키 작진 않아. 아니요. 180 정도 돼. 그렇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근육도 크고 이게 너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이끄는데 너무 왜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폴 메스칼이 미친 듯이 근육을 캐스팅되자마자 키웠어요.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네. 엄청 키웠잖아. 근데 원래 약간 호리호리한 스타일이에요. 원래 말랐단 말이에요. 마른 몸을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안 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연출의 미스캐스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폴 메스칼이 그 애프터 선 보셨죠? 아, 애프터선은 못 응. 봤어요. 애프터 선으로 엄청 주목받았고 그다음에 그 영화 보셨어요? All of Us Strangers라고 그 앤드류 스콧이랑 나오는 드라마 있거든요. 제가 그거 나중에 추천작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정말 이 사람의 강점 뭐냐면 굉장히 섬세한 감정 연기예요. 맞아요. 저는 노멀 피플을 아, 보고서 그건 못 봤어요. 예, 그때 이 배우를 알게 되고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얼굴에 뭔가 느껴지는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그 애프터 선으로 그래가지고 일약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 노미네이트 됐잖아요. 되게 젊은 나이 96년생인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솔직히 심리 묘사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심리가 각본에서 없어요. 예. 일단 각본에서 심리를 묘사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강점이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예 몸으로 육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젊은 배우를 그러면 캐스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어떤 감독의 미스캐스팅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약간 그 속편들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아예 그 연관된 진짜 훌륭한 얘기를 뽑지 못할 거면 저는 차라리 검투사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막시무스에 매달릴 나머지 막시무스는 불러나올 수 없으니까 어쨌든 죽었으니까 계속 막시무스를 주입하듯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스토리 진행에 자꾸 방해되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편이랑 2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시무스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막시무스의 아들 네. 그다음에 그 전 여자친구였던 공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되게 느닷없게 느꼈었어요. 맞아요. 너무 이게 한 영화 중반쯤에 드러나잖아요. 얘가 사실은 고귀한 로만 혈통이고 마지막 혈통이었다. 로만의 후계자고 응? 근데 너무 뜬금없이 느껴졌어요. 저는 뜬금없는 억지스럽다.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설명이 생략된 되게 부분도 막장 너무 같은 많고요. 예. 그런 그 고귀한 혈통의 중요한 그런 인물을 그냥 아프리카 어딘가에 그냥 뭐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것도 너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진작에 한두 군데 불러왔어야 아니에요. 됐고 맞아요. 왕자를 저렇게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엄마가 뭐 잊어버렸어. 그리고 맞아. 그러다가 아, 엄마가 그 검투를 보고서는 한눈에 알아보고 거의 맞아요. 한눈에 알아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그 검투사한테 그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 그 계속 어디서 어떻게 I'm 살고 your 있는지를 mother. 그러니까 우리 엄마야 이러면서 갑자기 또 각성을 해요. 그것도 저는 덴젤 워싱턴도 그래요. 그 말하자면 동상 얼굴 보더니 할아버지 동상 얼굴 보더니 아 내가 데리고 있던 노예가 이 사람 핏줄이구나. 그걸 바로 캐치를 하고 아니 그리고 뭐 그러면 독심술 하고 있어 그 나. 사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 게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다 그냥 그러니까 이 영화의 문제는 서사가 뚝뚝 끊긴다. 서사가 그냥 뭐라 그러지? 결말을 정해놓고 맞아요. 그냥 그냥 달려. 끼워 맞춰. 툭툭툭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고 마지막 엔딩에서 막 글래디에이터는 막 엄청 막 비장하고 막 그런 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엔딩은 뭐지? 이렇게 끝나는 게 뭐야? 막 되게 허무해. 일장연설도 뭐 너무 저 말이 하나도 공감도 되지 않고 원래 이런 영화들에서 저는 항상 약간 이렇게 가슴 벅차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일장연설을 할 때 있잖아요. 적을 향해 돌진하기 전에 막 이렇게 그 고취시키는 느낌이 예를 들면 트로이의 에릭 바나라든지 그 브래드 피트가 했던 면설도 그렇고 막시무스가 했었던 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얘가 하는 말들은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고 하나도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화는 이 서사를 관객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가 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그만큼 이입이 돼야지 그냥 막장 어. 드라마 같이 느껴지니까 이게 이입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줄거리도 줄거리인데 영화 편집 엄청 튀지 않았어요? 엄청 튀었어요. 저는 이게 갑자기. 완성본이야? 저도 싶은 깜짝 놀랐어요. 장면들이 엄청 튀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덴젤 워싱턴이 그 동상을 보고서 아 얘가 그 사람 아들이구나 야, 그 손자구나를 알고서 찾아가기 전에 그 장면이 엄청 튀게 갑자기 뚝 하고 사라져요. 네, 맞아요. 약간 이런 장면들이 한 세네 장면들이 네. 나와요. 이렇게 완성도가 없이 극장에 걸린 영화는 사실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진심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건강 상태를 약간 걱정하게 됐어요. 8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네. 아니, 87. 맞아요. 이분이 뭐 글래디에이터 1 각본을 20년 전에 써놨어. 근데 중간에 1을 찍어서 개봉했다는 사실을 까먹었어. 그래서 2를 이 1을 각본을 배우들을 다시 캐스팅해서 2를 찍은 거야. 이래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진짜 너무 그냥 이게 왜 2를 찍은 거지? 1을 그대로 누가 붙여넣기 말렸어야 돼요, 감독님을. 이걸 2를 만든다고 했을 때 누가 옆에서 말렸어야지. 아니 이게 워낙에 영화가 1편이 잘 돼서 이게 레전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4년이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각본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작가가 각본을 완성을 했는데 마음에 너무 안 든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또 4년을 보냈대요. 그게 벌써 8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온 게 이 연결고리. 이 아들이라는 아들과 엄마의 이야기로 하자. 제 생각엔 그 8년 전에 각본이 더 낫지 않았어요? 듣지도 그러니까. 않았는데. 뭔지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이거는 모자의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각본을 완성을 한 건데 그리고 리들리 스콧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속편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많이 물어봤대요. 속편 안 나오냐, 속편 안 나오냐. 근데 속편이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왜냐면 자기는 속편이 전편보다 낫기가 엄청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이야기를 그걸 하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그게 좀 아니,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 선견지명이 사이에 있으셨네요. 네, 네. 그 사이에 프로메테우스 같은 진짜 그쵸, 걸출한 그쵸. 작품들도 있었잖아요. 음. 그런 감각들은 다 어디로 아니 사라진 근데 거죠? 이 영화 외에도 그 전에도 좀 엉망인 작품 되게 많이 내셨어요. 그 영화 봤어요. 그 2022년에 나왔는데 하우스 오브 구찌 봤어요. 그거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뭐 아담 드라이버랑 레이디 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리들리 스콧이고 엄청 그 하우스 오브 구찌 일가에 그걸 얼마나 멋지게 그렸을까. 너무 지루해요. 드라마가. 서사가 너무 지루해요. 거기서 남는 건 레이디 가가밖에 없어요.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악녀 연기를 하는데 구찌를 망하게 한 악녀 연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셨지? 그랬는데 요번에 보면서 그 느낌을 또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건강 상태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젊을 때의 총명함, 그다음에 뭐 끈질김, 뭐 편집도 툭툭 튀는 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막 꼼꼼하게 막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 연세가 거의 90이 다 돼가는데. 디지털 아니라 그 조그 셔틀 돌려서 편집하신 거 아닌가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제가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화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글라디에이터에서 못했던 어떤 시각 효과들 네.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 그런 화려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나? 근데 장면 연출도 오히려 원이 훨씬 더 박진감 그 나요. 느낌이 네. 좋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시각 효과도 별로였다는 게 너무 놀랍고 어떻게 2024년에 시각 효과가 2000년작보다 못한 시각 효과의 속편이 나올 수 있지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저는 1편을 따로 안 봤기 때문에 2편에서 그나마 봐줄 거는 그래도 검투씬에서 그 코뿔소 나왔던 장면이랑 그다음에 저는 해전 수정 네, 해전 수중전. 장면. 네. 아니 그것도 상어 어떻게 데려왔어요? 그 밑에 CG죠, CG. 아니 콜로세움에 물을 아. 채우고 밑에 상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로마 시대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어를 거기까지 끌고 와서 거기다 풀어놓을 만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도 힘들걸요? 그런 게 현실감이 전혀 없어서. 아 그런 것까지 파고들기에는 영화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넘어가시나. 아, 근데 정말. 그 장면도 찍으려고 막 엄청 막 공들여서 찍은 장면이래요. 그래 보이긴 해요. 세트를 네. 거의 막 한 60% 정도 되는 규모의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물을 채우고 그 CG가 아닌 거죠. 물을 진짜 채우고 배도 띄우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만든 장면이고 저는 그나마 그 장면이 그래 극장에서 돈값은 해야지 맞아, 이런 맞아. 장면으로 그리고 라고 여태까지 느꼈는데 봤던 그런 수중전을 가지고 그런 검투신을 하거나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약간 명량이 아이디어적으로 좀 오버랩되더라고요. 처음에 뱃머리가 막 다가오는데 이것은 명량인가? 몇 척의 배가 남았어 뒤에. 혹시 보셨나 두 척밖에 안 명량을? 나. 어? 설마? 하여튼 그랬는데 그 장면도 조금 끝에가 네, 아쉬워요. 갑자기 막 뭐 해전 그 두 척의 배가 막 해전을 하다가 그 주인공이 활을 쏘잖아요. 그 누구한테 활을 쏘지? 그렇게 활을 쏘면서 그냥 끝나요. 맞아요. 수중전이. 실패하잖아요. 어. 그 엄마의 지금 현재 남편이 맞아. 그 사람을 자기가 그 원수라고 처음엔 어쨌든 자기네 민족을 망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면서 장군을 쏘면서 예. 근데 실패하면서 그냥 끝나요, 그게. 예. 실패하면서 갑자기 그 수중전이 갑자기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거 편집이 이상하다. 이상해요. 이상한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 콜로세움의 슈퍼스타께서 관중석을 향해서 활을 쐈다는 것은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뭐 그러니까 서사가 말이 안 된다. 툭툭 끊어져. 거기서 뭐가 일어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럼 정말 이 영화에는 장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볼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워낙 그 군중씬이라든지 이런 풀샷으로 보는 그 영화의 그 큰 화면의 맛이 있잖아요. 역시 그런 거는 리들리 스콧이 엄청 잘하는구나. 여전히 이건 너무 잘하신 거야. 특히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전투씬은 리들리 스콧이 기본을 해도 이 정도는 하시는군라는. 그래서 초반에 그 전투씬들은 역시 좀 좋았거든요, 저는. 초반에 그 예. 폴 메스칼이랑 그 장군 로마 로마 쪽이랑 장군이랑 싸우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극장이 완전히 침체고 사람들이 극장에 안 가는데 극장용 영화로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 퀄리티의 볼거리를 못 주는 영화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 동생하고 같이 봤는데 제 동생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치도 그닥 없었고 이 정도 그냥 스토리와 이 정도의 그 눈요기를 뭐 만족시켜줄 만한 영화라면 자기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극장에서 볼만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중 영화의 뻔한 재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될 줄 알지만 그렇게 가는구나. 뭐 킬링 타임용으로 재밌네 정도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예측 가능한 맞아요. 그 모자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로마의 후계자로 어떻게 될지 너무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의 전작이 신선하진 없었다면 않았어. 이 영화가 뭐 그냥 이 영화 자체로 뭐 그냥 중작, 평작이든 뭐 졸작이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중영화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의 정도. 근데 원을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굳이 이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약간 부록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지.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듯이 이 영화 왜 만든 거야 도대체? 그냥 부록 왜 이렇게 옛날에 잡지에 별책부록 나오잖아요. 그냥 보물섬에 막 별책부록 이런 거. 돈이 아쉬우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모든 속편에게 제가 고지를 좀 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속편들아 제발 1편보다
더 재밌으면 안 돼요. 훨씬 더 재밌어야 돼요. 보통 재밌으면 안 된다고. 2편은 1편보다 훨씬 더 참신해야 되고 훨씬 더 재밌어야 2편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그걸 깬 게 매드맥스 2였잖아요. 맞아요. 맞죠. 매드맥스 제가- 2는 그걸 깼고 에일리언 2도 깼단 말이에요. 방금 그래서 조지 밀러 감독님은 몇 세나 되셨나? 그분이 어릴 거예요. 리들리 스콧보다. 79세시네요. 거의 한 네. 8살 어려요. 18살 어리시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참신하고 멋지죠. 아니 근데 리들리 스콧 감독님 8살 어렸을 때 당시에 또 뭐 그렇게 하우스 이거 오브 그냥 구찌 말씀하시는 그러잖아. 분이 농담이죠. 뭐 이건 개인의 영역. 알모도바르 분이 제일 연하네요. 75세. 세상에 어르신들 요즘 파이팅 하시네요. 파이팅 하시네요, 진짜. 진짜. 저희 파이팅 있게 살아요. 어르신들 멋지네. 저희 우리 이 팟캐스트 80살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덴젤 워싱턴 이야기했는데 저는 덴젤 워싱턴 연기나 캐릭터가 좀 튄다고 생각했어요. 연기 톤이 좀 굉장히 이 영화가 좀 사실은 무겁고 진중하잖아요. 근데 덴젤 워싱턴이 자기 연기 톤을 잡은 게 약간 좀 경박스러운 음모 계략가? 근데 그게 어울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은, 잘 녹아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덴젤 워싱턴 연기가 저는 훨씬 더 뭔가를 그 호아킨 피닉스가 보여준 정도의 악랄함이라든지 막 교묘한 술책가 이런 느낌이 안 났다. 굉장히 이 사람이 엄청난 술책을 통해서 그 황제의 자리까지 나중에 뺐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는 길이 일단은 서사가 말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서사가 그래서 그렇다고 치는데 그 덴젤 워싱턴의 연기도 저는 그러면 연기계에서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묘한 어떤 무게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훨씬 못 미쳐서 덴젤 워싱턴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저는 정말 반대였어요. 저는 아까도 음. 말했다시피 가장 그 압도적으로 그 화면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정말? 거는 아니 분량은 많았는데 저는 분량- 장악을 하지 네.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나 봐요. 제 같은 연기를 보고. 생각에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이 로마인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맞아요. 박자와 맞아. 그런 걸 잡은 것 리듬을 같은데 가지고 네. 저는 그게 덴젤 워싱턴이랑 이렇게 찰떡같이 맞지가 않았다.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모든 그러니까 행동, 말, 모든 뭐 연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뭔가 맞지가 않아서 좀 조금 약간 톤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랬어요. 덴젤 더 워싱턴 악랄하거나 더 교묘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 그거는 져야 연출의 되지 않나. 잘못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말한 건 대로 연출 탓. 서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 저는 그 부족한 서사를 장악할 네. 만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근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같은 관객에게는 그 압도하는 느낌이 들 정말 정도로 전혀 압도가 안 네. 됐는데. 그래서 덴젤 워싱턴 저는 전혀 압도가 안 돼서 놀랐어요. 그나마 이 정도 했다고. 진짜? 맞아요. 네. 저는 덴젤 워싱턴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압도가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저 저는 예고편에서 진짜- 덴젤 워싱턴님 등장하시는데 오바마 대통령인 줄 알고 오바마 대통령님이 이렇게 분장한 줄 알고. 출연한 줄 알고 오바마 아니었어요? 조금 했는데, 느낌 비슷하네. 네. 나이 드니까 더 비슷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예전에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트레이닝 데이가 너무 연상이 되면서 특히 악역할 때 굉장히 빛나는구나 네. 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렇게 느꼈거든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저는 악역도 지금까지 덴젤 워싱턴을 보면서 실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저도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가장 실망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 보이고 약간 술 한잔 하고 연기하시나? 저랑 같이 봤던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약간 그냥 리들리 스콧이랑 워낙 친해서 예전에도 작품도 같이 했잖아요. 친해서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임했나? 약간 이런 그럴 느낌까지.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엄청 진중한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뭐 그거는 개인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지 또 궁금하네요. 전 오히려 다른 로마인들과 되게 차별화돼서 좋았어요. 그분만 다른
다른 뭔가, 세계에서 온 것 같은. 합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톤이 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유일하게 1편과 2편에 같이 나온 여자가 그 여자분 루살라 공주. 공주잖아요. 어땠어요? 1편을 엊그저께 보셨으니까 그 오, 연결이 바로 그러니까요. 그 공주님 때문에 연결성이 그 공주님의 늙지 않은 외모가 1편과 아. 2편의 가장 강한 연결력이 아닐까. 얼굴이 그대로예요. 네, 진짜 그럼 딱 24년 전에 노안이셨던 거 아니에요? 그랬나? 나이 실제 나이는 모르겠지만 음. 1편과 2편에 별 차이가 없는 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루실라 공주님 덕분에 아 이게 글래디에이터 2편이었지 같은 느낌이 오히려 더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그 배우 인터뷰도 재밌더라고. 코니 닐슨이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자기가 2편을 다시 찍을지 상상도 못했대요. 아무도 상상 못했지. 자기가 특히 자기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2편을 다시 찍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5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5명이요? 네. 아 실제로 로마인은 실제로. 아니죠. 5 아이를 낳고 다시 여기에 컴백해서 2편을 찍고 있는 게 너무 놀랍다. 그런 인터뷰를 해서 저도 아니 놀랐어요. 너무 세월을 다 비껴갔네. 그러니까 너무 되게 멋있던데. 네, 되게 그 포스는 좀 더 1편보다 생긴 것 같고. 그쵸, 나이가 네. 들므로써. 저는 공주는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역할에. 맞아요. 포스, 우아하고. 포스 네. 있으면서 우아하고 좀 무게감 있는. 아니 그리고 음. 그 되게 잘 알려진 헐리우드 여배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음, 그게 더 진짜 그 로마의 공주님 같은 느낌을 줬다고 할까? 음. 그 영화에서만 본 얼굴이기 때문에 음. 그런 장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많았던 영화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영화에 대해서? 저는 오늘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점을 하기 전에 이 영화를 주변에 권하시겠어요? 윤 작가님. 권한. 요즘 뭐 극장에 볼 거 없니? 라고 하면 지금 극장에 간다면 음. 그래도 대중영화로서는 괜찮은 느낌이니 아까 그 동생 맞아요. 동생이 말씀하신 재밌다고 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쵸, 안 권할 정도는 아니죠. 맞아요. 요즘에 워낙 그 극장에 싸우고 부시고 뭐 이런 재미가 또 있으니까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뭐 킬링타임용으로도 그냥 액션 영화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 러닝 타임이 2시간 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2시간 길게 느껴지진 않아요. 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네. 거는 그래도 재밌는 구석이 있고 전 앞부분은 조금 집중 안 되고 음.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앞부분. 이게 뭐 김 작가님은 이틀 전에 그 앞부분 내용을 다 보고 가서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축약본을 보고 가서 진짜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봤겠다, 김 네. 작가님은. 그러니까 진짜 재밌게 보실 분은 1편을 이렇게 맞아. 먼저 보고 바로 이어서 보는 게 그래서 아니라. 제가 1편을 오늘 추천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 그러네. 이게 저의 꿀팁이네요. 깊은 마음을. 오늘의 꿀팁이네요. 근데 저도 축약본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봐야겠다, 세밀한 진짜. 그 스토리를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대충은 얘가 이제 그 막시무스의 아들이겠구나는 알겠는데 이게 초반에 약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지루한-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럼 더 그럴 수 검투사에서 있겠네요. 갑자기 막시무스의 아들 뭐 약간 그런 게. 음. 자, 그러면 평점 몇 점 주시겠어요, 윤 작가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 사심이 들어가서 점수를 너무 많이 줬던데. 지옥2? 네, 맞아요. 몇 점 주셨죠? 4점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 높았네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맞아요. 무슨 사심이었죠, 그때? 제가 지옥 1을 너무 좋아해갖고 지옥2잖아요. 지옥 2지만 저는 어쨌든 이것보다는 훌륭한 별책부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아. 나와도 괜찮지만 그냥 그거를 훼손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4점을 줬는데 저는 이거는 훼손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제 동생같이 재밌게 볼 수는 있다라고 전평 생각해서 훼손작. 어떡해. 그냥 딱 절반 2.5. 되게 낮네요. 네. 저는 지옥이 더 훼손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속편이면은 지옥 2보다는 괜찮은 그때 몇 점 속편이다. 주셨죠? 1점. 그 1점도요. 그거는 잘생긴 남자가 안 나와서 준 거잖아요. 맞아요. 다 알아요. 그 1점도 유아인 배우한테 드린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네. 강동원의 전람 몇 점 주셨죠?
5점이요? 5점. 이건 정말 아, 너무 진짜? 평가적입니다. 10점 주고 싶었지만 별이 5개밖에 없는 바람에 그래서 이 영화는 몇 점 주시겠어요? 한 3점. 아, 대중영화로서 괜찮다. 저도 똑같은 김 작가님과 똑같은 의견으로 3점 주겠습니다. 대중영화로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많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엔 더 재밌는 영화로. 제발 칭찬할 수 있는 제발. 영화로. 저희가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맞아요. 아닙니다. 정말 괴로워요. 제발.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진짜. 네, 다음에는 칭찬작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